반갑습니다. 송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차르트가, 음악가 유명한 모차르트가 레슨비를 어떻게 받았는가, 모차르트의 레슨비 기준, 레슨비를 책정하는 기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모차르트가 이름이 점점 높아지니까 모차르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줄을 서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모차르트 같은 저런 훌륭한, 저런 유명한 최고에게 피아노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그 피아노실 앞에는,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려고 레슨을 받고 싶어가지고 참가자가, 대기자가 줄을 섰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모차르트가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선별해서 선별적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차르트의 선별 기준이 오늘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모차르트는 그 수많은 레슨 지원자들에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선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 밖에는 지원자가 줄을 서 있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고 면접이 끝나면 나갑니다. 나가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모차르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피아노를 쳐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피아노를 쳐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답이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피아노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쳐본 놈은 쳐봤다 그럴 것이고, 안 쳐본 놈은 안 쳐봤다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답은 없습니다. 자, 한 사람한테 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 저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엘 몇 번까지 했고, 체르니 뭐 어디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미리. 쳐본 사람입니다. 피아노 학원에 좀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차르트는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수강료를 2배로 받겠습니다. 2배. 처음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의 2배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 나가고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은 피아노를 쳐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집에 피아노도 없었고 피아노 학원에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손도 한 번 얹어본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피아노 레슨비를 절반으로 2분의 1로 깎아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차르트가 왜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다는 생짜배기한테는 수강료를 반으로 깎아준다 하고 피아노를 좀 쳤다는 사람한테는 왜 2배로 내라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예의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떤 일이나 어떤 분야를 배울 때 얼치기로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치기로 보면 얼치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 어찌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 짱 나는 겁니다. 얼치기로 배울 때 얼치기로 배운 놈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깨끗하게 하얀 도화지를 가져와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놈이 오기 전에 지 마음대로 황칠을 해왔어요. 지 마음대로. 그런 그림을 가져온 놈한테 어떻게 그 예쁜 멋있는 그림을 그리게 합니까? 그리려고 하면 똑바로 그리든지, 똑바로 그릴 실력이 안 되는 놈은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뭐 배울 거 아닙니까? 똑바로. 어설프게 배워온 놈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공병호 박사가 만든 공병호 타자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자기는 다른 가전제품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은 이 회사 걸 사나 저 회사 걸 사나 삼성 걸 사나 금성 걸 사나 뭐 어디 걸 사나 냉장고 그건 디자인 좋고 사가지고 위에는 얼음 칸 밑에는 뭐 무슨 칸 아래는 채소 칸 뭐 넣으면 됩니다.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할 줄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텔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 사가지고 어느 회사 걸 사더라도 전기 꽂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누르면 됩니다. 9번 누르면 KBS 11번 하면 MBC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어느 텔레비가 문제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용법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텔레비 쓰다가 세탁기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면 됩니까? 고장이 나면. 그러면 AS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신고하면 와서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별거, 그럼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전제품은 다 그런 정도 뭐 대동소이한데, 타자기는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거하고. 고장나면 고쳐주는 거는 같지만, 타자기는 배울 때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는데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콩고 솔솔 미미 학교 종이 땡땡 이런 피아노를 치가 됩니까? 그게 피아노에 그게? 안 되잖아요. 피아노를 치려면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건반을 이 손가락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악보를 보고 눈은 건반을 보지 않고 악보를 보고 이거 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따라가야 피아노가 되는 것입니다. 악보에 보고 솔 하면 요 머리를 쳐박고 솔 누르고 레 하면 머리를 쳐박고 레 누르고 이런 피아노를 쳐가 될 일이 아닙니다. 피아노는. 타자기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타자기는 건반이 넉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 제일 아래 단, 그 위에 한 칸 높게 한 단, 또 그 위에 3단, 제일 위에 4단 이렇게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자리 홈키 기본 자리에 요 8손가락이 안 놓는데 1단, 2단 한가운데 중심으로 요 8손가락을 놓고 원고를 보고 원고 오른쪽에 둡니다. 원고를 보면서 타자기를 칩니다. 피아노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건반을 보고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치는 게 타자기 정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은 많은 사람, 타자 학원도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타자를 우습게 알고 예사로 생각하고 전부 눈으로 이 자판을 보고 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콕콕 찍어가 글자를 칩니다. 이걸 독수리 타법이랍니다. 나는 이걸 독수리 타법 아니고 또라이 타법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그러면 점잖은 말로 하면 독수리 타법을 하면 손가락으로 찍는 거. 이건 절대 빨리 8손가락으로 치는 거하고 똑같이 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 잘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젊은 날 타자기 배울 때는 급수가 있었습니다. 타자 1급은 10분 만에 3,000타를 치면 총타 3,000타가 1급입니다. 1급. 근데 제 전성시대 기록이 5,000타입니다. 저는 타자 치는 귀신입니다. 귀신. 안 보고 칩니다. 불을 꺼놓고도 원고를 씁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한 겁니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제대로 배운 놈이라면 불을 꺼놓고도 연주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인데 왜 내가 그렇게 배우는 공병호 박사한테 타자 치는 기본을 똑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자기를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자기 사장을 하면서 팔려고 하니까 다른 가전제품하고 사용법하고 물건하고 보내주면 되는데 타자기는 치는 법을 똑바로 알아야 그 타자기를 효과적으로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배우면 독수리 타법으로 콕콕 찍는 이런 또라이 짓 하는
타자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 대한민국의 컴퓨터 치는 사람의 95%가 전부 또라이 타법으로 이렇게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 자판을 보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기본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자기를 사가는 사람한테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당신 타자기 쳐본 적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쳐본 적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예, 좀 쳤습니다. 어디 쳤어요? 군대도 좀 쳤습니다. 어디서 쳤어요? 직장에도 좀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타자 쳐봤어요? 물으면 아유 선생님도 타자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타자기 처음 봅니다. 손동을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면 타자를 쳤다는 사람과 타자를 한 번도 안 쳤다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로 아까 모차르트 그 경우와 똑같습니다. 타자를 쳤다는 거의 95%의 사람들은 얼치기로 타자를 배웠기 때문에 얼치기로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제대로 건반을 보지 않고 원고를 보고 타자 치는 걸 가르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나쁜 습관이 몸에 쌓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타자를 쳐봤다는 사람한테는 만나면 전라도 말로 하면 깝깝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타자를 한 번도 안 쳐봤다는 사람은 가르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똑바로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바로 모차르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배운 분야가 있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스승한테, 제대로 된 코치한테 똑바로 배웠더라면 제대로 배웠을 것이고, 얼치기한테 잘못 배웠더라면 얼치기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배우는 놈은 제대로 된 선생을 찾아서 제대로 된 사부를 찾아가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얼치기, B급, C급 이런 허접한 사부, 허접한 선생한테 배운 것은 평생 또 허접한 짓거리밖에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모차르트가 피아노 치는 것을 허접하게 배운 사람한테는 수강료를 2배를 내라고, 아예 하나도 모른다는 사람한테 수강료를 반으로 까주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